안녕하십니까. 관악 FM 2014년 6.4 지방선거 후보자 대담 토론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관악 FM 안병천 본부장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와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관악 FM에서 개최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방송은요, 관악구 4선거구 후보자 대담 토론 방송인데요. 총 5명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장동식 후보, 그리고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송종혜 후보, 기호 4번 노동당의 나경채 후보, 그리고 기호 5번 무소속 김하공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이남희 후보, 이렇게 5분이 출마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5분 중에서 한 분만이 함께 대담 토론에 응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저희들이 관악 FM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경채 후보만이 응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호 4번 노동당 나경채 후보자와 함께 대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호 4번 노동당의 나경채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일단 경력을 알려드릴게요. 현역 구의원이시고요. 나이도 말해야 되겠군요. 다들 이 정도 정보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세. 네. 그리고 현역 구의원이시고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사회복지관 소망우체통 솔루션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 후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 분이지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조연설부터 가볼게요. 네, 후보자 한 분당 어쨌든 1분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 보시면서 1분 정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서원, 신원, 서림동 주민 여러분, 관악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4번 노동당 나경채입니다. 저는 2010년 2등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후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구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집주인과 건물주의 횡포에 쫓겨난 세입자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활동 끝에 초선이지만 시민일보 의정대상 수상 관악주민연대가 뽑은 우수 구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명 뽑는 우리 동네 구의원, 22명이나 되는 관악구의원 중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준 구의원, 내가 찾던 구의원,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구의원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나경채에게 4년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그 철학, 운영 철학 부분인데요. 사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전략으로 뭔가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생소한 단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구청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 혼자서 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문제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여러 혼자 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민과 민 또는 민과 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구의원으로 재선이 되신다라면 이 거버넌스, 우리 관악구만의 특성을 봤었을 때 어떠한 거버넌스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거 1분입니다. 네. 저는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이 우선인 생활자치, 그리고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2011년도에 참여예산 조례, 그리고 12년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발의하거나 또 함께 통과시켜서 제정을 했는데요. 일단 생활자치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청이 쭉 하던 사업을 이름만 주민참여 사업으로 바꾸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선이 되면 구정혁신, 구의회 혁신에 더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는 서울에서 1인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은데요. 행정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구정 질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1리터 봉투 공급 약속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여성 안심 택배, 여성 안심 주택 등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니까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운영 철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위에서는 매우 중요한 화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토건산업 또는 이제 개발 위주의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빼야 되겠다. 네. 이제는 이제 사람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역시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측면을 하나는 교육이나 사람에다 투자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권한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강화시키는데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인파워먼트 전략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재선이 되신다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인파워먼트 전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뭐 공약이 만일 있다면 공약과 네네.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공동체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권도시, 공유도시의 두 바퀴로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공동체를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4년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대책, 그리고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복지 대책, 아파트 경비원, 실태 조사 등 주민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선되면 주민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최저임금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도입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차별 없는 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유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서민들이 많은 관악구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 장비나 가정용 공구 같은 것을 빌려주는 물품 공유센터를 만들고 남녀노소 주민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주민예술창작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거나 지원하고 협동조합 같은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 개인의 역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이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여쭤봐가지고 후보자분들의 정보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통 질문이 한 개밖에 안 돼요. 네. 네, 죄송하고요. 후보자 개인의 역량 부분, 이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의 핵심 역량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것을 강점으로 갖고 계시고 이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공약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공천을 받고 나타난 후보가 아니라 2001년부터 서원, 신원, 서림동에서 살고 일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쌓고 주민단체와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무상급식 도입, 구립 어린이집 확충 운동을 주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0년도에 2등으로 당선된 후 의회 안에서는 관광성 해외 연수 같은 낡은 관행을 혁신했고 의회 밖에서는 신원동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불법 횡령 적발 등 서민의 암행어사, 비리 잡는 암행어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3곳을 확충했고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역 단체들과 함께 청소 민간 대행 확대를 막아낸 바도 있습니다. 준비된 정책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지소 건립, 마을버스 증차 같은 현안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역 의원, 그리고 녹색당과 정의당의 지지를 함께 받고 있는 진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지치구에 보면 이제 연령대별 계층별 과가 있고 또 종합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7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영유아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그 관악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시소아그네라는 영유아 통합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보육이라는 개념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함께 나가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문제와 이 철학적 충돌 문제 때문에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후보자께서는 시소학은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향후 시소학은혜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고 또 균형감 있는 관악구만의 영유아 정책 마련에 기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시소와 근해의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구의회의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의안을 주도한 구의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영유아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다 이 사연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림동 최 씨 할머니는 조카 며느리가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친조카마저 행방불명되자 장애를 가진 조카 손자를 혼자 돌보고 계시고 또 아들과 며느리가 가출하고 손자 셋을 키우는 할머니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시소와 근해가 발굴한 사각지대 영유아가 863명이었고 가정 방문 서비스만 1,493회로 정부도 서울시도 구청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어떻게든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지만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과제는 아직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정책 외에도 청룡동에 딱 한 곳 있는 영유아 프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최소한 관악구의 동서남북 곤역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동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곤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이 끝났습니다. 사실 뭐 공통 질문이라고 하지만 후보자가 한 분이시다 보니까 개별 질문 계속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을 역시나 잠시 듣고 와서 개별적인 공약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FM 6.4 지방선거 4선거구 5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당 기호 4번 나경채 후보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그리고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개별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부분인데요. 나경채 후보자께서 보면은 노동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최저임금은 생각을 하지만 생활임금은 생소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관악구가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꼭 도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공약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 생활임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을 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그 책정된 금액이 인간답운 그리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일수록 더더욱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간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게 제안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고 하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최저임금의 120% 정도를 생활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많게는 140% 정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일부 생활임금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 건물을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에게 업체를 바꾸면서 그 업체에게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최저임금의 120%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준 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시도들 구청 전반적으로 일반화시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게 실은 이제 후보자하고 상호 토론이 다른 후보자가 있을 때 상호 토론이 됐을 때의 문제인데 네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요. 답변 1분 30초 쓰시고 또 네. 나머지 재반론 시간이 1분 30초가 더 있어요. 네네. 3분이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되겠고 꼭 저희가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네네. 다른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더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활복지 분야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표준형 보건지소라는 것들과 영유아 플라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관악구가 현재 지난해에 아까도 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약 110억 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땅을 팔아서 뭐 해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영유아 플라자나 표준형 보건지소는 복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기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유아 플라자 그리고 보건지소를 권역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악구 전체가 인구가 53만입니다. 53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도시로 가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은 이 큰 도시로 취급을 받는데 관악구 이미 50만을 넘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것을 구 전체 하나 보건소를 하나 두거나 영유아 플라자를 하나 두는 것으로 구민의 복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각종 복지 시설과 제도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미 이게 필요하긴 한데 재정이 있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플라자나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 방침이나 서울시정의 방향하고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천억이 약간 넘는 관악구 재정을 더해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시 재정에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네, 사실 또 이제 1분 30초가 더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1분 30초 동안에 덧붙일 말씀이나 또 더 지역민들에게 이야기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질문하신 것 외에도 관악구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화상 전화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경에 모든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화상 전화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 점자 블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자 블럭이 유도하는 대로 가면 교통사고를 당하기 딱 좋은 형태로 매우 잘못 시공된 점자 블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개선을 약속을 받았고 또 조속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또 복지 정책만으로 비장애인의 눈으로 복지 정책을 접근했다는 한계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 자립생활 지원 체계 마련, 의사소통 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세부 정책의 집행과 평가하는 데 직접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종합센터와 같은 센터는 지체장애인들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종합센터를 그닥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장애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될 감사합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하고 공약 관련된 질문을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분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정리 발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1분 동안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원 신원 서림동 주민 여러분, 기호 4번 노동당에 재선 도전하고 있는 구의원 후보 나경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한 결과 시민일보가 제정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관악구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관악주민연대가 선정한 관악구 3명의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2등까지 당선되는 선거구입니다. 그중에 1명 정도는 현역 의원이어야 하고, 또 그중에 1명 정도는 자기가 소속한 지구당 위원장 또는 같은 당의 구청장,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민들 편만 드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4일 정답은 4번 나경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선고구, 관악구 사선고구에서 5분의 후보 중에서 기호 4번 노동당 나경채 후보자 한 분만 오셔서 참 아쉬운데요. 관악 FM에서 어쨌든 다른 분들과 함께 균형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